관계의 전장에 서서 손자병법의 구지가 전하는 인간관계의 지혜. 모든 관계는 전장입니다. 우리는 매일 관계의 전장 위를 걷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협업, 가족 간의 미묘한 긴장, 친구와의 어색한 침묵. 그 모든 곳이 전쟁터와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관계를 똑같이 대하려 합니다. 누구에게나 친절하려 하고 모든 오해를 풀어보려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종종 지친 나이입니다. 나는 왜 늘 맞춰주기만 할까? 왜 사람들은 나를 당연하게 여길까? 이 질문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의 문제입니다. 손자병법은 말했습니다. 승리를 원한다면 먼저 땅의 형세를 알아야 한다. 이 말은 단순히 전쟁의 지혜가 아니라 삶의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관계 역시 땅의 형세와 같습니다. 어떤 관계는 험준한 산이고 어떤 관계는 미끄러운 늪입니다. 형세를 모른 채 싸우면 언제나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마음, 같은 시간, 같은 감정을 쏟아붓는다면 결국 내 마음의 자원은 고갈되고 맙니다. 그래서 손자는 관계의 형세, 즉 구지의 개념으로 세상을 대하는 전략적 관점을 가르쳤습니다. 구지의 인간관계 해석입니다. 손자는 전장을 9가지 땅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간관계에 가장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3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결전지, 분산지, 사지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관계. 결전지는 물러설 수 없는 전장입니다. 여기서의 승패는 곧 생존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결전지는 가족, 오랜 친구,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동료와 같은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쉽게 끊을 수도 가볍게 다룰 수도 없습니다. 감정이 상해도 다시 길을 내야 하고 상처가 생겨도 회복을 시도해야 합니다. 결전지는 인내와 신뢰, 그리고 진심이 필요한 땅입니다. 손자는 말했습니다. 결전지에서는 단결하라. 마음을 모으지 않으면 패배한다. 가족이나 가까운 인연과의 관계가 바로 그렇습니다. 오해나 분노가 생겨도 관계의 끈을 놓는 순간 더 큰 상실이 옵니다. 이곳에서는 감정보다 의지가 더 큰 역할을 합니다. 결전지는 지켜야 할 땅이며 나를 지탱하는 근본의 자리입니다. 거리를 조율해야 할 관계. 분산지는 군대가 넓게 흩어져 있는 땅입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로 뭉치면 위험하고 적절히 흩어져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거리두기의 지혜를 말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분산지는 직장 동료, 프로젝트 파트너 또는 온라인에서만 관계를 맺는 사람들과 같은 인연입니다. 이 관계는 감정보다는 기능적 균형이 중요합니다. 너무 깊이 얽히면 피로가 쌓이고 너무 멀어지면 신뢰가 약해집니다. 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산된 병은 서로를 지키되 하나로 묶이지 않는다. 즉 필요할 때 협력하고 불필요한 감정은 내려놓는 것이 현명합니다. 모두에게 사랑받으려 애쓰지 말고 존중과 효율 사이에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분산지는 머무는 곳이 아니라 지나가는 길입니다. 길 위의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주는 것은 결국 자신을 소모시키는 일입니다. 관계에도 적정 거리가 있습니다. 그 거리를 아는 것이 곧 성숙의 증거입니다. 반드시 벗어나야 할 관계. 사지란 말 그대로 죽음의 땅입니다. 이곳에 머무르면 군대는 포위되고 결국 몰락합니다. 손자는 이곳에서 오히려 사즉생이라 말했습니다. 즉, 단호히 결단해야만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사지는 존재합니다. 지속적인 비난, 조종, 이용이 반복되는 관계. 내가 늘 작아지고 불안해지는 관계. 그곳은 더 이상 머물러선 안 되는 땅입니다. 손자는 말했습니다.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땅에서는 싸우지 마라. 사지에서는 예의 이상의 감정을 쏟을 필요가 없습니다. 미련은 자비가 아니라 자기방임입니다. 그 관계를 붙드는 것은 상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해치는 일입니다.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냉정이 아니라 자기 회복의 선언입니다. 때로는 떠나는 용기가 머무는 사랑보다 더 깊은 자비입니다. 관계의 전략적 대응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관계 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SNS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명의 감정이 오갑니다. 회사에서는 표정 하나, 메시지 한 줄이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집으로 돌아와도 휴식이 아닌 감정의 피로가 쌓여갑니다. 이 시대의 지혜는 모두와 잘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와 어떤 강도로 관계를 맺을 것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결전지의 관계는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이들은 내 삶의 근간이며 나를 붙드는 뿌리입니다. 대화가 막히면 다시 길을 내고 오해가 생기면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분산지의 관계는 경계를 세워야 합니다. 그들의 평가나 시선에 휘둘리지 말고 필요한 만큼만 감정을 나누면 됩니다. 그 경계 안에서만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사지의 관계는 단호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떠나는 사람을 붙잡지 말고 상처 주는 사람과 싸우지 마십시오. 무너진 관계는 억지로 복구하려 할수록 더 깊이 침몰합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일은 냉정이 아니라 자기 존중의 시작입니다. 손자의 지혜는 결국 싸움의 기술이 아니라 존재의 기술입니다. 싸워야 할 때를 알고 물러나야 할 때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평화를 지키는 가장 전략적인 태도입니다. 관계의 지형을 아는 자가 평화를 얻습니다. 관계는 전투가 아니라 지형입니다. 우리는 그 위를 걷고 있을 뿐입니다. 누군가는 산 위에, 누군가는 계곡 아래에 있습니다. 서로의 높낮이가 다르기에 모두와 같은 속도로 걸을 수는 없습니다. 손자는 말했습니다. 지형을 아는 자가 승리한다. 관계를 안다는 것은 상대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을 아는 일입니다. 그 방향을 바로잡는 순간 관계의 혼란은 서서히 정돈됩니다. 진정한 관계의 지혜는 균형과 거리의 감각입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불이 붙고 너무 멀어지면 얼음처럼 식습니다. 따뜻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관계의 기술입니다. 이 글을 읽은 당신은 지금 어떤 관계에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혹시 떠올린 얼굴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답은 나온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가 나를 지치게 하는지, 어떤 관계가 나를 성장시키는지를 오늘 하루 잠시 멈춰서서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서 있는 이 관계의 땅은 어디인가? 그리고 용기 있게 선택하십시오. 지킬 것은 지키고 놓을 것은 놓으십시오. 모든 관계를 완벽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지키며 관계를 대하는 법은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손자병법이 오늘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 지혜입니다. 당신의 관계가 전쟁터가 아닌 안식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당신이 자신을 잃지 않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